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D 현대미포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미국의 MRO라던가 아니면 LNG 벙커링 선등을 봤을 때 이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은 HD 현대미포예요. HD 현대미포가 저는 조선사의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화가 나눴던 것들이 LNG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LNG와 조선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트럼프가 이번에 2기의 재선을 하면서 성공하면서 한국의 정부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역시나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나마 수혜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LNG와 조선이라는 곳이고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은 HD현대미포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왜 HD현대미포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MRO에 대해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마지막에 LNG 벙커링 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HD현대미포가 LNG 벙커링 선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 세계에 3만 척 이상의 선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중소형 선박이고요. 중소형 선박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면 글로벌 독점 기업이 HD현대미포예요. 중소형 선박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를 통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HD현대미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 선박 건조 분야에서 뭐 세계 1등이고요. 중국을 포함해서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조선사들을 제재할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혜 기업으로 올라온다는 것이고 사실 뭐 피치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선 아니면 로로선 그 외에도 전략 상선 단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HD현대미포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HD현대미포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당장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4.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2,700억, 내년에 4,200억인데 영업이익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대략 5% 중반대, 내년은 7%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LNG 벙커링 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7년부터 인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2027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뒤부터는 저는 영업이익률이 최소 10% 이상 높게는 12% 이상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곱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내년도 물론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시작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조선사들을 올가매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피크 아웃이 아니냐. 지금의 실적이 가장 좋을 때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둔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이지만 HD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년 뒤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리스에서 중국으로부터 내줬던 20척가량의 조선 선박을 한국으로 턴시켰어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내에는 발표가 될 것이고 그중에 14척을 HD현대미포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20척 정도를 중국 선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이거를 한국 선사 돌렸고요. 이 중에서 14척을 HD현대미포가 가져온다는 것이고 대략 수주 잔고만 최소 1.1조 정도 될 거예요. 1조 1천억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시계를 본다면 2007년부터 2028년 인도가 되겠죠. 따라서 2007년부터는 저는 다시 한번 더 퀀텀 점프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컨센서스 영업이익률보다도 훨씬 더 상승된 영업이익률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지금의 HD현대미포에 대한 주가가 딱히 고평가되었다는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뒤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세계 1위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혹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이러한 이제 내부적인 이슈 외에도 일단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0년도까지 수장고는 보통 100척 정도면은 굉장히 잘 받았다. 수자전과 100척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200척 가까이 190척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190척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HD현대미포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기준으로 약 60척 정도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한 3년 정도의 수가 꽉 찼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베트남에서 캐파 증설을 통해서 대략 2년 내에 쳐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주 잔고를 2년 내에 쳐내게 된다면 3년 뒤부터는 지금부터 받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받는 그런 선박의 인도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2년 뒤, 3년 뒤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의 MRO 관련돼서는 H전대미포 그리고 HJ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 대장주로서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있겠지만 이들격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의 군함의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 소형 선박 그리고 전략 산선단 정도 뭐 경비선이라던가 아니면 군수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중소형 선박, 중소형 군함에 대한 건조가 한국 내에서 이뤄질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HD현대중공업 혹은 하나오션에서 받을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따라서 HJ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 이 두 개 기업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HD현대미포는 이미 중형의 그런 선박들을 건조함으로써 전략 상선단의 개념을 이미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군수 지원하다가 비상 사태 시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전략 상선단을 HD현대미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미 정부는 10년 동안 약 250척의 전략 상선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걸 연간으로 치면 25척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HD현대미포가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실제 성장성과 모멘텀의 증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경주의제가 발생이 되면서 2030년에 되면은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사실 조선사들의 실적의 성장성이 저는 갈수록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뒤바뀔 이제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군함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뼈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MRO 혹은 소형 군함에 대한 건조는 HD현대미포와 HJ중공업이 도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선사별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탑픽으로 저는 HD현대미포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LNG 벙커리선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LNG 선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LNG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LNG 추진선 위주로 LNG 선박 위주로 발주가 되었다면은 지금부터는 LNG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향후 5년 동안 약 30%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은 HD현대미포이고 사실상 중국 기업들, 중국의 조선사들이 배제가 된다면 전 세계 독점으로 HD현대미포가 이 시장을 꽉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도크가 현재 꽉 차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성이 꽤나 막혀 있는 게 아니냐, 상방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있지만 최근에 베트남에서 도크 증설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생산량을 약 20% 이상 올림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도크의 증설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은 HD현대미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베트남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해외 MRO 쪽 혹은 PC선 이런 쪽들을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전만 잘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나 큰 폭의 성장을 베트남 조선사, 베트남 조선 도크로부터 빼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인 수주를 이미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되는 물량은 꽤나 큰 폭의 성장성, 특히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선박에 집중함으로써 LNG 벙커리선과 PC선 위주로 컨테이너 선박 위주로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들이 미국의 전략 상선단까지 추가가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저는 10% 이상은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볼수록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2016년까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소 3배 정도가 성장을 진행할 것이고요. 2017년부터 성장성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저는 퀀텀 점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증대와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시작, 그리고 미국의 전략 상선단이 앞으로 10년 동안 250척이 나와야 되는데 압도적인 1위 기업이 HT현대미포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대한민국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원하는 것이 조선업이라는 것이고, 그 조선업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LNG와 그리고 미군 해군의 MRO 그리고 전략상선단의 신규 건조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HT현대미포가 갈수록 수혜 정도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제재를 통해서 중국 선박들과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은 HT현대미포였죠. HA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 위주로 시장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산 제재가 될 경우에는 중국의 중소형 선박에 대한 그런 장애가 꽤나 커진다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기업들이 H현대미포와 H의 중공업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큰 폭의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번 달 말쯤에, 이번 달 중하순쯤에 미국의 중국산 제재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기대감이 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는 아직까지는 H현대미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현금 비중이 저는 꽤나 높습니다. 현금 비중이 꽤나 높아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시장을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모멘텀에 살아날 경우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H현대미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그 한국 쪽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산 조선업의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려 14척 정도 되는 물량이 이제 20척 정도, 총 20척인데 이 중 14척 정도 되는 물량을 H현대미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규제의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연료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40%가량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된다거나 혹은 엔진이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특히 LNG 벙커링 선과 그리고 미국산 소형 선박에 대한 건조 혹은 전력 생산단에 대한 건조가 H현대미포를 통해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에 저는 꽤나 크게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중소 선박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가 저는 꾸준히 앞으로 수년간 최소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현대미포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현금 비중을 꽤나 크게 늘린 상태에서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매수를 진행할 때에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을 기회의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투자 성과가 꽤나 큰 폭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